자, 허리가 계속 아파서 이건 분명 디스크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MRI를 찍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나면 의외의 이야기를 듣죠. 뼈는 깨끗하고 디스크도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 허리는 계속해서 아픕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RI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 통증을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흉요근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상 큰 문제가 없지만 만성적인 허리 뻣뻣함을 갖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흉요근막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흉요근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허리가 뻣뻣하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지만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른 검사를 또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 환자의 90%는 검사에서 그 어떠한 구조적인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사에서 문제가 없지만 대체 허리가 왜 아픈 걸까요? 근막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가느다란 근섬유들이 다발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근섬유 다발들이 근육의 외막으로 둘러싸여서 하나의 근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근육에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붙이죠. 승모근, 이두근, 비복근과 같은 이름들이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근육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나 그 기능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막을 근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근막은 근육을 서로 연결하고 묶어두는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등과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을 흉요근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근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근육을 연결하고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스마트 센서가 달린 슈트라고요. 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 연구를 해보니 근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말단이 근육보다 3배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근육보다 근막이 훨씬 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움직임에 저하가 생기게 되면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근막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자, 여기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요통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근막층 사이의 미끄러짐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만성요통이 있는 환자들은 근막층 사이의 움직임이 대략 20% 정도 감소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근막층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근막의 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셔츠를 입었을 때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옷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런데 땀에 젖은 셔츠를 몸에 입고 있으면 옷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흉요근막이 굳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뻣뻣한 느낌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상태를 프로즌백, 얼어붙은 허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허리가 잘 움직여야 하지만 근막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근막이 유착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막층 사이사이에는 혈관과 신경이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막이 유착되면 이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조직의 저산소 상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염증이나 통증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신경 포착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허리의 기립근을 지배하는 신경이나 골반 쪽으로 주행하는 신경 등이 포착되면 허리, 골반,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신경 포착으로 인한 통증이나 저림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막은 대체 왜 굳는 걸까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근막층 사이사이에 위치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근막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움직임이 부족해지거나 반복되는 나쁜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히알루론산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물처럼 맑게 흐르던 물질이 끈적한 젤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막과 근막이 서로 달라붙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근막의 긴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막에는 교감신경 섬유가 풍부하게 존재하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허리가 유독 더 뻣뻣하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민감해지는 상황 외에도 실제로 근막의 구조적인 긴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막과 허리 통증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근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근막의 유착을 해결하는 치료가 근막 이완 치료입니다. 근막 이완 치료는 근막을 강하게 압박하고 문질러서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조직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끈적해진 히알루론산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근막 사이의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막에 대한 강한 압박은 근막 내 혈류량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젖은 스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스펀지를 세게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죠. 이처럼 근막을 지그시 압박하게 되면 그 안쪽에 고여있는 노폐물이나 오래된 수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펀지에서 손을 떼면 물이 빨려 들어가죠. 이처럼 근막을 압박했던 손을 다시 떼게 되면 그쪽으로 신선한 혈액과 수분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다시 물을 머금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근막에 강한 자극을 하고 난 이후 미세 혈류량이 최대 5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막에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신경계가 자극되고 조직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유착되고 엉겨붙은 근막을 늘리고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집에서 혼자 근막을 쉽게 푸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마사지볼입니다. 근막 이완술의 핵심은 유착이 발생하고 굳어있는 근막을 지그시 압박해서 유착을 풀어내는 것인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 주변이나 등 아래쪽, 내가 불편감을 주로 느끼는 곳에 마사지볼을 두고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천천히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세게 누르거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마사지볼을 과하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이 충분히 눌려서 압박될 수 있도록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자극을 가하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되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체중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근막은 보통 한 포인트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넓은 범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감이 느껴지는 곳 주변 2-3포인트 정도의 마사지볼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근막을 풀어봤지만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리에 있는 흉요근막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허리를 살펴보면 기립근과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흉요근막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근육과 근막은 척추뼈나 골반뼈 쪽으로 갈수록 모두 하나로 합쳐져 결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요근막 문제로 인한 경우 주로 허리 아래쪽의 영치뼈나 골반뼈 주변 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곤 하죠. 근막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상 유착 부위의 근막이 유난히 두꺼워진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막에 문제가 있는 포인트가 확인되면 약침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막과 근막 사이에 약침을 주입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유착된 근막을 떼어낼 수 있고 약침액의 성분을 통해서 근막 사이를 윤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면 근막 사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막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막 사이를 지나면서 압박된 혈관과 신경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막 유착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압박 마사지나 약침술만으로 충분히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인해 근막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허리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습관만 고치더라도 근막의 긴장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막에 대한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관리가 병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 통증에 어떤 운동이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걷기는 허리를 강화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걷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최고의 의학 학술지로 분류되는 란셋지에서 말하는 제대로 걷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청해 보시죠.